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사실 한 15%인데요. 15만 원 밑으로 빠졌었는데. 17만 원에, 아니, 자, 17만 그럼 원에. 매수 가격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17만 원에 15%요. 아, 17만 원에 네. 15%. 그럼 근접했습니다. 거의 네, 이제 맞아요. 매수 가격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이가람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기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삼성전기를 17만 원에 매수를 하신 거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렇죠. 이번에 올라왔을 때 아마 사신 네. 것 같은데. 네, 좋다 그래 샀는데. 예, 그렇죠. 삼성전기가 좋긴 좋아요. 이번에 애플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지금 그거 외에도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고 베트남 쪽도 증설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삼성전기 IR 공시를 보니까 지금 얘가 내일이 IR인 걸로 봤을 때 4월 27일 내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기가 내일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다음 2분기나 3,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게 제시가 되게 되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7만 원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위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애플에서 보게 되면 애플의 벤더들이 중국 공장이 많은데 그 중국 공장들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애플사가 벤더를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가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향후로 봤을 때도 삼성전기 이런 대형 종목들은요. 5월 달은 일단 보셔야 돼요. 최소한 한 달 이상. 제가 봤을 때 5월 달에 충분히 반등 줄 수 있을 걸로 전 이 종목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오더라도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5월 달에 매수가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6월에 보시면서 그렇게 되면 또 5월 달과 6월 달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종목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서 이제 요거 냅둬 놓고 남아있는 현금이 있다면 뭐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단기 종목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기 얘기하는데 네. 지금 댓글창에는 우리 박정 아나운서 손예진 닮았다고 지금 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영 씨, 삼성전기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전문상담 네. 듣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정호님이랑 이렇게 여러분 오셔가지고 네. 말씀해주셔서 사실 너무 좋아서 집중을 못했어요. 아, 잘했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기는 이제 앞으로 뭐 전 나쁘지 않게 보기 때문에 계속 손예진만큼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실시간 유튜브에 올라온 거 한번 진단해 볼까요? 네, 유튜브 채팅창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최희정님 거 있네요, 앞에. 네. 종가는 하락했는데 10의 단일가는 상승 중입니다. GSE 매수가 5,540원의 비중은 25%인데요. 진단해 주세요라고 최희정 님이 올려주셨거든요. 네네, 맞아요. GSE. 자, 어쨌든 뭐 네. 정책주, 뭐 건축 관련주로 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네. 정책주로 매니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근데 앞으로 더 GSE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이 네네. 종목은 천연가스 관련된 아, 천연가스에 관련된 종목이죠. 겁니까? 아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거는- 천연가스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네. 러시아 천연가스, 관련해서, 그쵸, 네. 맞아요. 러시아 관련해서 네. 아마 아마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EU에서 천연가스 수입 금지를 2027년도까지인가요? 거기까지 금지하겠다, 뭐 금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이 올라오면서 네. 시간 외에서 이제 천연가스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차트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올라갔다가 많이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요 화면을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천연가스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3%의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SE는 천연가스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날 보통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 또 하나가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뭐 테마 전봇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GSE도 하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뉴스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내일 일단은 시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갭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천연가스가 이제 겨울이 지났어요.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천연가스의 수요가 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GSE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지금 매수가가 5,540원이시면 지금 시간에 보니까 시간에서 5,600원에 끝났거든요. 그럼 내일 갭상승 하면서 수익 실현을 좀 일부 보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GSE가 시간외에서 조금 떴다 해가지고 네. 제가 시간외 좀 특징을 봤더니 네네. 할인이 상한가를 갔어요. 닭고기 때문에 왔죠, 그거는. 육개주 지금 이슈가 다 그냥 하고 연결이 있으니까요. 되는 네.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육개 같은 경우는 닭고기 네.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사실 장중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돼지고기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네. 같이 나왔던 게 닭고기도 올라갔다 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닭고기들은 장중에는 세게 못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시간 내에서 반응을 해준 것이고 네. G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이슈로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말했던 건 자이SND더라고요. 아. 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순간. 네, 다른 정정하겠습니다. 종, 네, 다른 종목이랑 자이SND. 그럴 수 이게 있죠. 그 GSD. 그냥 종목은 또 워낙 많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군요. 종목은. 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네. 그 느낌이 나가지고 했는데 실수한 거 사죄 방송 아니, 드리면서 아닙니다. 네. 자, 이제 포트폴리오 또 한번 가봐야죠. 네네. 자, 오늘은 또 누가 당첨이 됐을까요? 오늘은 행운의 번호 같아요. 2727님께서 2727 번호 좋다. 당첨이 되셨는데 네. 전화 받으면서 포트폴리오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봤는데요.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누구 팬인지 확실하게 해줘야지 좀 어깨 올라가거든요. 팬이에요. 누구요? 세 분 다. 아, 세 분 다. 네. 왜 이렇게 힘 빠졌어? 아, 힘 좀 빠져서 전줄 알고. 네. 자, 어쨌든 유랑, 솔브레인, 그리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하이브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종목들이 다. 종목이 다 좋아요. 예, 좋아요. 가격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 가보겠습니다. 유. 자, 지영 씨는, 자, 요거 같이 한 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보유로 갑니다, 보유. 우리. 네. 보유. 저도 왜냐하면, 보입니다. 네. 그 넷플릭스가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제 콘텐츠를 보강하지 않고는 못 올라간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봤을 때는 네. 우리 이제 콘텐츠, K 또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도 갈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생각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네. 위원장이 또 차기 정부 핵심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 네. 안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게 콘텐츠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좀 장 마감하고는 네. 넷플릭스 하청이 될 수 없다. 인수위에서 이제 민간 펀드로 토종 OTT를 육성하겠다는 이야. 이슈까지 나와서 참 좋은데 주가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네. 보유 저희는 저희는 보유입니다. 외쳤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같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멘트를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네. 원래 기존에는 네.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콘텐츠를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미디어가 좋아지는 구조가 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무작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지난번 오징어 게임처럼 가성비가 있는 작품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가 같이 내려간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 뉴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요.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빙이라는 대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인식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영화가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화 제작과 배급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뉴도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마녀2가 또 개봉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가 뉴는 보유 의견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위치 자체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자리에서 약간 좀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하기에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유는 보유 좋아요. 의견이 나왔어. 저희 지금 네. 우리 전문가님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브레인 가보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솔브레인. 자, 동엽이는 보유입니다. 저도 보유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거라는 저는 기대감밖에 없다. 맞아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진짜 조정이 길었고 이제 네. 또 장비의 대표적인 종목 맞-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소부장 쪽으로 흐름이 가야죠, 넘어오고 가야죠. 있으니까 이제 갑시다. 갈 때가 됐다. 좀 갑시다. 솔브레인 머리 네. 아픕니다 지금. 의견이 너무 일치돼서 오늘은. 네. 그러게요. 저도 의견 드려보자면 네. 저도 오늘은 보유 의견입니다. 우리 일심동체네요. 이 멤버. 혹시 그러니까요. 죄송한데 이가람 매니저는 우리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아니요. 먼저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거 제 거 컨닝하는 거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워낙에 또 잘 보시다 보니까 네네. 저와 의견이 같은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전액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네. 이제 육보라 인산리튬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동안 육보라 인산리튬이 중국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지금 내수 가격부터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액 관련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들어갈 부분이 좀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소재 관련 쪽으로 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피델리티라는 펀드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분을 또 신규로 취득했다라고 공시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빠지기보다 하단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이 솔브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종목 저희가 다 맞췄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네. 답이 꽤나 어렵진 않았어요. 네. 사명이 바뀐 거죠? 예, 맞아요. 두산 중공업에서. 중공에서 사명까지 바뀌었습니다. 네네. 저는 추매입니다. 와, 전 보유. 더 강력하게 보시네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가야 됩니다. 원전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다 사서 아니까.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가자는 지금 거예요? 비중이 한 35% 정도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한 65% 정도는 예. 현금이란 거 아닙니까? 현금이던지 아니면 내 종목까지밖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 다른 종목 만약에 있으면 팔고라도 사는 거를. 그렇죠. 6월 달까지는 이제 네. 미리 매집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요거는 보유 의견 보유입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보유는 추매를 하기에는 네. 추매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보유 의견을 가지고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두산 중공업이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슈거리가 한 가지가 있는 게요.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미국의 뉴스케이 파워라는 회사하고 합작으로 해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이 착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따른 수혜 종목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인수위에서 말했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소형 원전에 대한 개발 이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는데 네. 근데 요거는 왜 추매가 아니고 보유냐 그건 제가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과 또 함께 엮이면서 같이 또 정책주로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옆으로 많이 기어간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진행이 했던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갔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갭이 또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요 자리가 비어져 있고 이만큼 비어져 있어요. 이 비어진 부분을 메꾼다.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지금 자리가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인데 이거를 만약에라도 깨게 되면 요거를 메꾸러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매를 하실 거면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가 추매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지금 상태는 지지라인 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매수를 하기도 뭐하고 매도를 하기도 뭐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의견 드리겠고 인수위 바뀌고 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앞으로 더 원전을 어떻게 밀어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정책적인 수혜를 다시 한 번 더 엮인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펀더멘털적으로는 괜찮지만 이제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좋게 보는 섹터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하이브 갑니다. 야, 하이브는 뭐 저는 무조건 갑니다. 동엽이.
추매 갑니다. 추매. 동해별은 추매. 야, 저는 하이브도 보입니다. 왜냐면 네. 이건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라 나누고 싶은 게요, 매니저님. 네. 좋아요. 좋은 건 알겠고, 네. 그리고 BTS 리스크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만큼 신사업도 많이 벌려놨는데, 네. 근데 참 주가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봤더니 네. 1분기 실적이 좀 컨센을 좀 하회할 것이라는 리포트가 있었고, 2분기는 기대해도 네. 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매수가를 보면 거의 30만 원 근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저도 네. 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할 건데. 보유예요? 네네. 보입니까? 네. 저도 이거 보유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BTS의 군입대에 네. 대한 리스크가 확실하게 있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거의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이고 네. 군입대를 하더라도 군대 제대하기 한 1년 전까지는 아마 매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아마 하고 군입대를 할 텐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뭐 국방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연예계 쪽도 국방의 의무를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런데 네. 그게 확실하게 다 정해지게 되면 네. 하이브는 이제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어요. 오.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새로운 그룹이 나와서 정말 BTS만큼 좀 수익을 내주지 않는 이상 네. 지금 뭐 PR이나 다른 기본적인 분석을 봤을 때 다른 엔터사들보다 좀 비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밸류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네. 지금 JYP랑 YG엔터랑 SM이 아무리 올라와도 하이브만큼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라는 인식이 너무 셉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하이브를 기관들이 강하게 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결국 하이브는 뭔가 BTS의 리스크가 사라지던 아니면 새로운 걸그룹을 이번에 데뷔를 하는데 그 그룹들이 또 새롭게 더 큰 매출을 내주지 않는 이상 하이브는 세게 올라가긴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은 주가 위치는 또 바닥을 다지고 있고 또 아래자리에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매도를 하긴 또 모호하고요. 반등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또 30만 원대는 또 올 수 있어요. 30만 원 위로 갈 수 있습니까? 30만 원 위보다는 30만 원 근처까지는 근처까지? 갈 수가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요 지금 매수가가 29만 5,500원이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지 기다리자. 않을까로 봤을 기다리자. 때 박스에 대한 모습을 기대를 해보면서 보유 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방을 뚫고 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는 네. 조금 어려우나 그래도 네.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네. 매수가까지는 오면은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매죠. 아니, 어차피 맞습니다. 30만 원 가는데. 아니, 거짓 부리지 마세요. 좋은 지금 정보 반 딱 많습니다. 해가지고 올리면 네. 5%더 태워가지고 하면 수익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오늘 더 좋은 종목이 저희가 잠시 후에 수급을 찾아라 해서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 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종목까지 갖고 가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뭐 네. 전화 뭐 쇄도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따라 네.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채팅창에 우리 그럼 제작진이. 스카이님 거 한번 가볼까요? 아, 반갑습니다. 스카이님 오랜만에 뵙네요. CJ 제일제당이 42만 원에 20% 비중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CJ 제일제당 이제 앞으로 더 갈까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요즘에 음식료 좀 이거는 참 사실 좋죠. 좀 궁금한 게 네. 이번에 사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사신 건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진 않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 이번에 사신 거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나간 기존에 사신 분이 이신 거면은 네. 요거는 네. 조금 더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유요? 사실 그럼요. 네. 이게 CJ 제일제당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있고 햇반 가격도 올려낸 부분이 있고 요것도 결국 음식료란 말이에요. 네. 최근에 식용유들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사실은 가장 크게 올라가였어야 될 종목이 CJ 제일제당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맞아요. 말이 못 아무래도 가요. 테마 종목들 위주로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크게 불구하고 못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42만 원이시면 요거는 비중 추가는 더 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서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내일이라도 바로 반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CJ 제일제당은
보유하시면서 일단 지켜보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표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너무 잘 상한가 갔어요. 가는데 다 사실 상갔어요. 대두 관련해서 엮여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팜유 사건으로 같이 가는데 제일제당은 뭐 기름은 없나요? 뭐 기름도 있고 다 있죠 뭐. 근데 네, 다 하죠. 못 다 하는데 갔구나. 네. 시가총액이 너무 높고 아, 그 매출액 시총의 자체가 무게가. 다른 종목들은 팜으로 네. 다 쏠려 있는데 이 점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주가 반응이 조금 느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그 관련 업종들, 그 집중하는 그런 섹터들을 많이 보고 그런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아,